안녕하세요. JSP 처리 과정 및 웹 요청과 응답에 대한 발표를 맡은 김명지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제 벨로그 화면을 캡처를 해온 건데요. 저희는 흔하게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하면은 이런 예쁜 화면들을 봐오는 게 익숙했어요. 저는 이제 인터넷을 이용을 하면서 근데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면은 항상 이렇게 내가 익숙하게 화면을 봐왔는데 웹을 실행시키면 누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화면을 보여주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 먼저 주소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건 제가 의미로 설명을 하기 위해 바꿔봤습니다. 저희가 흔하게 치는 이 문자들이 이제 URL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네트워크상 자원의 위치를 뜻합니다. 제가 적은 거를 예시로 들자면 이제 로컬 서버에서 뷰 폴더 안에 있는 index.jsp 파일을 불러온 결과가 이제 웹 브라우저에 짠 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 JSP 파일, 저희는 JSP 파일 편집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익숙하죠. 그럼 이런 JSP 파일이 어떻게 활용돼서 웹 브라우저로 나타나는 걸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즉 JSP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되게 정신없고 복잡하죠? 지금 보면 막막한데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봅시다. JSP 라이프 사이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JSP 파일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받아서 처리되는 과정을 뜻해요. 여기서 생소한 용어가 있을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여러분이 쇼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하려고 네이버 쇼핑몰에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의류 사이트들의 의류도 확인하고 결제를 하거나 주문을 하거나 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이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즐기고 싶은 서비스를 마음껏 즐겨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지금 손님의 입장에서 이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는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네이버 쇼핑은 주인이 되어서 여러 쇼핑 기능들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저희의 PC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네이버 쇼핑은 서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이버가 이 모든 의류 사이트들의 의류 정보를 알아서 관리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너무 버겁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네이버 쇼핑은 이제 나이키와 같은 여러 의류 사이트들에게 우리가 쇼핑 기능들 이렇게 제공하니까 너네 의류 정보를 우리에게 줘 라고 요청을 해요, 정보들을. 그러면 의류 사이트들은 알았어 하고 의류 정보들을 네이버 쇼핑에게 제공을 해요. 그럼 이때는 네이버 쇼핑에서 요청을 하니까 네이버 쇼핑이 클라이언트의 입장이 되고 의류 사이트들이 서버의 입장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역할 관계가 이해가 되시죠? 서버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주인 컴퓨터, 즉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제공하는 게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사용하는 손님 컴퓨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저희는 계속 손님의 입장이었고 여기는 계속 서버의 입장이었어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입장이었는데 네이버 쇼핑은 상황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되기도 했고 서버가 되기도 했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한 개의 컴퓨터가 상황에 따라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각각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PC도 서버가 될 수 있고 나이키와 같은 의류 사이트도 어떨 때는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말한 거를 살짝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클라이언트에서 URL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은 이제 서버로 요청이 돼서 클라이언트는 내가 보고 싶은 인덱스 JSP 파일 내놔 라고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서버는 이제 아까 예를 들면은 네이버 쇼핑의 쇼핑 기능이라던가 나이키 같은 의류 사이트에서 의류 정보라던가 이거를 응답해서 가져가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의 웹브라우저에서
짠 보여지게 되는 거죠. 끝? 아니, 그래서 서버는 뭐 하는데? 그걸 알려줘야지. 라는 반응이 당연히 나오시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방금 앞서 말한 게 유저의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면은 뭐 서버로 넘어가고 서버에서는 거기에 대한 요청을 처리를 해서 다시 브라우저에 응답을 하고 이걸 웹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는 딱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서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게 저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이겠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클라이언트는 요청할 내용을 가지고 있는 URL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서버에 요청하는 것을 HTTP request라고 하는데, 자세히 말하면 서버보다는 웹서버로 요청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서버랑 웹서버랑 뭐가 다른가요? 그럼 웹서버는 뭔데요? 웹서버란, 웹서버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알기 쉬운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사용자가 지금 똑같은 다음 페이지에 각기 다른 계정을 가지고 접속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접속을 했을 때 어떤 사용자가 접속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보이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이 로고라던가 검색창, 날씨, 날짜 정보, 카테고리 등등. 이런 거는 어느 누가 들어가도 똑같이 나오겠죠? 갑자기 요거에 막 검색창에 들어가 있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누가 접속해도 똑같이 보여지는 콘텐츠들을 저희는 정적 콘텐츠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가르쳐 봤어요. 그래서 이 정적 콘텐츠는 보통 지금 F11을 누르면은 이렇게 HTML 코드들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HTML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CSS, 이미지 등의 정보들을 가리켜요. 자, 그럼 정적 콘텐츠는 누가 봐도 똑같이 보여지는 콘텐츠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적 콘텐츠, 네, 정적의 반대말인 동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동적 콘텐츠는 어떤 다른 사용자들이 접속을 했을 때 좀 다르게 보여지는 콘텐츠를 뜻하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동적 콘텐츠를 찾아볼까요? 일단은 뭐 로그인했을 때 나타나는 정보들이 사용자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닉네임이라던가 다른 아이디로 접속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설정하지도 않은 닉네임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냥 메일이 몇 개 왔는지, 또 메일함에 들어갔을 때 어떤 메일을 받았는지, 이런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계정일 때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정적 콘텐츠와 동적 콘텐츠의 사이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웹서버가 뭐냐? 웹 브라우저, 즉 클라이언트로부터 HTTP 요청을 받아서 HTTP 리퀘스트를 받아서 HTML 문서 F11을 눌렀을 때 확인 가능한 그런 문서와 같은 정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웹서버라고 불러요. 아까 말한 대로 HTML, CSS, 이미지 등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능이 뭐가 있느냐? 클라이언트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HTTP 리퀘스트를 받으면은 정적 콘텐츠는 웹서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웹브라우저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을 해줘요. 뭐 예시로는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까지 본 거예요. 웹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했을 때 웹서버에서 정적 콘텐츠에 대한 응답을 바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화살표로 바로 돌아가는 게 정적 콘텐츠가 되겠죠? 그럼 저희는 이제 정적 콘텐츠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적 콘텐츠는 누가 받아요? 어떻게 처리를 해주죠? 라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동적 콘텐츠는 어떻게 하느냐? WAS로 전달을 해요. 웹서버는 이런 식구예요. 난 정적 콘텐츠 말고 더 이상 일 안 해. 그러니까 WAS, 내가 이거 요청 받은 거 전달해 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처리하고 결과만 나한테 보고하면 그 결과는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줄게. 이런 친구라서 동적 콘텐츠는 이제 WAS로 전달이 돼요. WAS?
왓슨은 또 누구죠? 자, 아까 동적 콘텐츠를 이렇게 뭐 띵지 이렇게 닉네임이 좀 다르게 보여진다고 했는데 그럼 동적 콘텐츠를 좀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누가 접속했는지도 봐야 되고 접속한 사람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복잡한 건 이제 왓스가 맡아서 하는데 즉 왓스는 동적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동적 콘텐츠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요청 인자에 따라 바뀌는 콘텐츠를 뜻하죠. 회원 이름이나 결제 목록 등이 있어요. 그리고 왓스의 대표적인 예시로 아파치, 톰캣이 있습니다. 자, 그럼 왓스 서버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에게 HTTP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왓스에 대해서 왓스를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사실 대부분의 왓스는 웹서버를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TTP 요청을 받고 그럼 요청에 맞는 정적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겠죠. 웹서버를 내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동적 콘텐츠도 요청을 처리해서 응답을 해줘요. 그럼 아까 웹서버는 정적 콘텐츠만 처리가 가능했는데 얘는 정적 콘텐츠도 가능하고 동적 콘텐츠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과정만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정적 콘텐츠를 처리하고 넘긴다 했는데 그럼 일단 여기서 동적 콘텐츠가 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동적 콘텐츠를 처리를 해주는데 사실상 의문이 하나 들죠. 웹서버의 역할은 왓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즉 얘가 없어도 잘 돌아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역할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회사원 남한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똑똑해서 신입이 맞는 일부터 정말 복잡한 일까지 다 할 수 있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회사 일이 100이 있으면은 뭐 100가지도 다 처리할 수 있잖아? 라고 일을 이렇게 막 던져줘요. 그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사람인데 엥? 하고서 일을 하다가 지치고 번아웃이 오겠죠. 그래서 너무 이게 번아웃이 오고 이렇게 일이 점점 뒤처지고 하고 모르겠다 하고 처지는 것보다는 처지는 게 너무 좋지 않아서 나 만능이라는 회사원에게는 정말 어렵고 중요한 일만 맡기고 좀 나머지 간단한 일들은 이 정적이라는 신입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좀 앞단에 간단하고 미리미리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는 식으로 구조가 돌아가죠. 그리고 이거는 일반 회사에서도 똑같죠. 어려운 일까지 한다고 해서 쉬운 일, 어려운 일, 모든 일을 다 맡기진 않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즉, 여기, 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웹서버와 왓스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즉, 둘이 나뉘는 거는 서버 부하 방지를 위한 책임 분할이에요. 왓스가 정적 콘텐츠와 동적 콘텐츠를 모두 담당하면은 서버 부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웹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면은 웹서버에서는 정적 콘텐츠를 웹브라우저로 응답을 해주고 이제 여기서 처리하지 못하는 동적 콘텐츠는 왓스 사실 왓스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약자인데 여기다 그냥 읽기 편하게 왓스 서버라고 해놨습니다. 서버가 반복되지만 일단 이렇게 제가 편하게 임의로 썼다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적 콘텐츠는 여기서 처리를 하고 웹서버로 이제 결과를 보내주면 그거를 받아서 다시 브라우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적 콘텐츠는 아까 처리할 게 많다 했잖아요. 뭐 요청인자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담당을 하는데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들은 이제 이 뒤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진짜 여기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어렵지만 꼭 알아가야 할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하면 다음에 이어서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뭐 URL에서 요청을 하면은 웹서버에서 어떤 기능을 맡아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왓슨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사이에서 동적 콘텐츠와 정적 콘텐츠는 각각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등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역할 차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혹시 조금 설명이 틀렸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따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좀 더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까지 첫 번째 파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